0세에서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 책 읽는 다올 책사랑방입니다. 지난주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성공의 비밀은 마지막 1%에 있다. 10대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시작합니다.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야. 한계는 어떤 일을 하면서 포기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어버리는 것을 말하죠. 한계란 누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도 바로 자신임을 알아야 하죠. 국민타자로 불리는 이승엽은 고교 때까지는 타자가 아니라 투수로 활약했어요. 투수가 꿈이었던 그는 삼성 라이온즈에 투수로 입단했죠. 하지만 허리에 부상을 입었고 게다가 팔에 이상까지 생겨 수술을 받는 바람에 투수로서의 생명이 위태로워졌어요. 그는 할 수 없이 타자로 전향했죠. 한번 타석에 들어가면 나오지 않는 것으로 유명할 정도로 죽을 힘을 다해 연습했어요. 2003년 이승엽은 실력을 인정받아 일본 지바 롯데 마린스로 스카웃되었지만 그의 연습량은 줄어들지 않았죠. 이적 후 초반에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2005년 지바 롯데는 일본 챔피언이 되었고 그는 일본 시리즈 우수 선수상을 받아요. 롯데 마린스와의 계약이 끝난 후 2006년 요미우리 자이언츠에 입단해서도 얼마나 지독하게 연습을 했던지 하라 감독은 그에게 휴식을 지시할 정도였죠. 하라 감독은 이승엽을 무척 신뢰했어요. 그 이유는 이승엽 선수의 야구에 대한 진지한 자세와 성실함 때문이었죠. 모친상에도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은 이승엽의 자세를 높이 평가했던 거예요. 팔에 이상이 생겨 투수로서의 생명이 끝난 이승엽 선수가 만약 야구를 그만두었더라면 오늘날 홈런왕 이승엽의 모습은 없었을 거죠. 그는 시련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독한 마음으로 죽을 힘을 다해 연습한 결과 국민 타자라는 명예로운 칭호를 얻었어요. 배수 지진이를 아는 고사성어가 있죠. 강을 등지고 진을 침으로써 물러설 곳이 없는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싸움에 임한다는 뜻이에요. 삼국지에 나오는 고사로서 한나라 유방이 휘하 장수 한신에게 명하여 조나라의 정벌에 나섰을 때 사용했던 병법이에요. 명장 한신은 위나라를 격파하고 그 여세를 몰아 조나라에 쳐들어갔어요. 한신은 군사들에게 강을 등지고 진을 치게 함으로써 무려 10배에 가까운 조나라 군사가들을 물리치고 왕을 사로잡았죠. 싸움이 끝나고 축하연이 벌어졌을 때 장수들이 한신에게 물었어요. 병법에는 산을 등지고 물을 앞에 두고 싸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군께서는 물을 등지고 싸우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한신이 대답했어요. 이것도 병법의 한 수이나 제장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을 뿐이요. 병서에는 자기 스스로를 사지에 몰아넣음으로써 살 길을 찾을 수가 있다고 적혀 있어. 나는 그 병법을 잠시 응용한 것이요. 원래 우리 군은 원정을 계속해온 탓에 보충병들이 상당수여서 만약 빠져나갈 곳이 있는 곳에 진을 쳤다면 아마 싸우다가 모두 흩어져 달아나 버렸을 것이요. 그래서 사지에 몰아넣어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도록 한 것이요. 과연 명장이요. 장수들은 한신의 말에 모두 탐복하고 말았어요. 절박함. 짐 캐리가 영화배우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비가 가수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도 절박함에 있었어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을 때, 막다른 골목에 몰릴 때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 매달리죠. 어느 시각 장애인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은 친구들이 자신을 장애인의 아들이라고 놀리는 것이 정말 싫었죠. 아들은 기도했어요. 눈뜬 아빠를 갖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는 야구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 기도를 들은 아빠는 아들에게 말했어요. 눈뜬 너의 엄마는 불을 끄면 책을 못 읽어준다. 불을 끄면 못하는 사람. 그러나 앞 못 보는 아빠는 불을 꺼도 책을 읽어줄 수 있다.
아빠는 불을 꺼도 잘 하는 사람이다. 아버지는 아들의 생각을 바꿔주었어요. 아들은 하버드 입학 에세이에 맹인 아버지는 자신에게 언제나 인생의 빛이 되어주셨다고 썼죠. 아들 폴, 한국명 강진석은 나중에 커서 꼭 아빠의 눈을 자신의 손으로 고쳐드리겠다고 다짐해요. 아들은 의과대학을 거쳐 안과 의사가 되었고 워싱턴에서 가장 권위 있는 안과 교수연합 멤버 중 한 명이에요. 아들의 생각을 바꾸어준 아버지, 힘들더라도 꼭 해야만 하는 도전의식을 갖도록 한 아버지. 그 아버지는 미국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맡았던 강영우 박사예요. 둘째 아들 크리스토퍼 강, 한국명 강진영은 2009년 1월에 취임한 오바마 대통령의 백악관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돼 부자가 대를 이어 백악관에 입성하는 진기록을 세웠죠. 그의 이야기는 우리나라 중학교 3학년 영어 교과서에 현대의 영웅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었어요. 강영우 박사는 14살 때 아버지를 잃었어요. 그리고 이듬해 중학교 시절 축구공에 맞아 시력을 잃었죠. 의사는 시력을 회복할 수 없다는 판정을 내려요. 이에 충격을 받은 어머니는 뇌졸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고요. 하루아침에 하늘 아래에 사남매만이 남게 되었죠. 가족의 생가를 떠맡아야 했던 누나는 학업을 포기하고 봉제 공장에 취직했으나 16개월 만에 과로로 사망해요. 이후 남동생은 철물점 점원으로, 9살이던 여동생은 보육원에, 강영우는 맹인 재활원으로 뿔뿔이 흩어졌어요. 얼마나 가슴 아프고 절망적인 상황인가요? 그러나 비록 두 눈을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강영우는 절망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새로운 미래를 꿈꾸었죠. 그는 인생 30년 계획을 세웠어요. 처음 10년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졸업하는 기간, 그 다음 10년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기간, 나머지 10년은 신에게 영광을 돌리며 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사는 기간. 그렇게 30년 계획을 세우고 나니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꿈틀거렸죠. 그러나 앞을 볼 수 없는 그는 책을 읽을 수 없었어요. 그런 그가 연세대 교육학과에 입학하고 최초의 장애인 정규 유학생이 되어 미국으로 건너가 피츠버그에서 3년 8개월 만에 박사 학위를 받아 1976년 4월 한국 최초의 맹인 박사가 되었어요. 앞 못 보는 장애를 극복하려고 일리노이대 교수로 임용되기까지 그 과정이 어떠했을지는 우리로서는 상상하기조차 힘들 거죠. 강 박사는 생각이 바뀌면 새로운 세상이 보이고 태도가 바뀌면 새로운 미래가 보인다는 교훈을 주었어요. 만약 그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일삼았다면 좌절하고 말았을 거죠. 그러나 그는 남과 경쟁하기보다 인생의 비전과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죽을 힘을 다해 노력했어요. 정상적인 사람보다 수없이 많은 장애물이 앞을 막았지만 꼭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었기에 위기 때마다 이를 극복할 수 있었던 거죠. 그는 장애 때문에 무엇을 못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결코 시시한 사람이 아니라고 믿었던 거죠. 자신이 많은 가치를 지녔다고 믿었기 때문에 인생에서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스스로 크고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해냈어요.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돼요. 생각을 크게, 긍정적으로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성공과 평범함의 차이는 아주 근소하죠. 이를 99%까지 마무리했을지라도 성공 열쇠인 1%를 더하지 않으면 결국 실패하고 말아요. 성공 열쇠인 1%, 여기서 1%는 강인한 정신력이라는 걸 명심하세요. 자, 1%는 강인한 정신력. 다음에 여러분들에게는 실패는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다라는 편으로 들려드릴게요. 실패는 우리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죠. 성장의 요건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꿈은 실천할 때 그 빛을 발합니다. 누구나 꿈꾸지만 누구나 그 꿈을 이룰 수는 없어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